가처분이 먼저 들어온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았다가 네. 이 가처분에 대한 항고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버린 사례죠.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예. 예, 그렇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업금지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법률사무소 봄에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로 감액을 시켰던 그런 승소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의 경우였고 권리금조의 영업양도 대가를 받고 영업을 양도를 했죠. 네. 이제 요식업이었는데 영업양도를 한 이후에 근처에 개업해서 영업을 시작했고 네. 또 이제 관련해서 소위 단골 고객들한테도 일부 좀 홍보가 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이 먼저 들어온 상황에서 처음에는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았다가 네. 이 가처분에 대한 항고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버린 사례죠.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예. 예, 그렇죠. 가처분 인용이 돼서 이 의뢰인께서 즉시 영업을 중단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쪽에서는 가처분 소송으로 다투는 기간을 포함해서 전 기간 동안 내가 이제 영업상 손해를 봤다라고 네. 하면서 거의 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어가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상대방의 주장과 저희가 이제 방어를 했던 어떤 전략은 어떤 거였나요? 이제 상대방의 공격은 사실은 이제 매출의 감소가 가장 컸고요. 네,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매출의 감소와 또 위자료조를 이제 청구를 했었는데 위약벌 같은 게 규정되어 있었다면은 네. 더 큰 청구를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 위약벌 청구나 이런 사안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의 방어 전략은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잖아요. 네네. 가처분이 처음에는 기각이 되었다가 항고심에 가서 인용이 된 사례고 그 사이에 몇 달 정도 계속 영업을 하셨는데 네. 저희 쪽에서는 이제 기각이 됐으니까 사실 네. 항고했을 때도 결과 바뀌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송 당시보다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출 부분을 과연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가 좀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법원에서 물론 그 결정을 내려서 뭐 인용이 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적어도 처음에 기각된 이후에 인용이 된 그 시점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에 발생한 매출까지도 우리가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느냐 네. 라는 부분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 네. 사이에 또 뭐 코로나 영업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죠. 이처럼 결국에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게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네, 금액 자체는 굉장히 감액이 돼서 나왔고 의뢰인분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처럼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뒤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이 좀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제 이거의 영업을 중단시킬 만한 충분한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경업금지 약정의 존재와 그 유효성은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네.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뭐 과실이든 고의든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에서도 당연히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사정들이 중대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그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업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영업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다만 이제 경업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경업금지 약정의 위반이 인정됐다는 거라서 의외로 요즘 최근 재판부에서는 위자료 부분을 일관되게 인정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크게 좀 잡음으로써 손해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례에 있어서 영업 양수인에게 좀 손해를 더 배상해주는 쪽으로 판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법률사무소 봄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경업금지 소송, 저희의 승소 사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경업금지로 많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